안녕하세요. 각골의 서훈입니다. 야, 날씨 어제 오늘 정말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놈들도 동양용 꿀벌도 난리가 났습니다. 막 아주 밥까지 가니라고. 전부 다 통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 요거는 분봉 들어온 거죠. 분봉열도 강하고. 여러분 조만간 왕대 바로 또 달 겁니다. 왕대를 하나 알을 낳았기 때문에 와. 이 새끼들 비닐이 위로 올라와갖고 이 위로 올라오면 못 내려가서 죽는데. 오늘 비닐이 위로 올라오면 배가 고파서 죽습니다. 갈 길을 못 찾아서. 어이씨, 새끼 또 하나 놀래서 죽었네. 아이 참. 화분증 넣을 때 조심한다고 하는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가 없네. 아, 안에 가스가 구멍을 내놨더니. 자, 지금도 헛집을 안 지었죠. 좀 바깥에 경리판 넣고 나서는 헛집을 짓지 않는다. 자, 요거는 마지막 장 밥장입니다. 그냥 화분이 꽉 찼어요. 숯벌도 보이고 화분도 가득 찼고. 뭐냐, 뭔
여기서 또 큰 실인가? 자, 일단은 밥장은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여왕이 넘어온 건 아니니까요. 이게 안쪽 격리판. 이게 자 안쪽 격리판은 산란 공간과 밥장을 나눠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놈이 이번에 넣어준 거죠. 엊그제 일요일에 넣어준 겁니다. 와, 여왕 넘어와 있고 산란 다 박아놨습니다. 여왕 여기 있죠? 자, 여왕이 여기 있습니다. 엊그제 넣어준 판인데 여왕은 여기서 돌아다니고 있고 안쪽에는 안 보인다. 아이씨. 알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희미하게 하얗게 좀 보이는데 알을 다 박아놨어. 반대편에도 알을 다 박아놨습니다. 알을 다 박아놓고 요만큼이 꿀장이에요. 요만큼이 꿀장이고 여기 일부가 꿀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산란이에요. 전부 다 이제 산란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상단에도 꿀이 있었는데 꿀을 지금 파죠, 야들. 상단에 꿀을 파서 지금 뒤쪽으로 넘기는 겁니다. 추운 쪽으로. 일요일날 넣어줬으니까 일, 월, 오늘 화요일이죠. 3일째죠, 3일째. 3일째인데 앞뒤로 알을 다 박았어요. 그러니까 야는 분봉열이 안 날 수가 없죠.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게 봉판 사이사이에 왕대를 달아놓았는데 그걸 못 보고 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내금을 하면 봉판 사이사이에 달아놓은 왕대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분봉이 나서 애를 먹는 사람들이 많죠. 자, 하단에 왕대 또 달았어요. 자, 여기 보면 왕대 달았죠. 자, 여기 2개 달려 있습니다. 여기도 2개 달려 있어요. 3개 달려 있어요. 알이 있나? 이렇게 봐. 보이질 않아. 아, 알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여왕의 알이 들어 있어요. 요것도 들어 있는가 본데. 요놈도 알이 들어 있어요. 이게 이벌통은 분봉열이 굉장히 심한 놈이라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이 여왕 왕대를 제거하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초반 분봉을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일단 4번 장에 왕대가 하단에 주르륵 달렸어요. 자, 왕대는 하단에 달린 게 가장 좋죠. 그건 날씨가 따뜻할 때 얘기입니다. 날씨가 따뜻할 때 하단에 달하는 왕대가 가장 좋다. 신선한 공기도 잘 들어오고. 자, 여기도 왕대가 달려있죠.
여기도 지금 짖고 있고. 이거 봐라. 야, 3일 만에 태어났나? 아씨, 알이 태어났는가 안 태어났는가 보이질 않네. 알도 안 보이네. 일단 3번 장에도 왕대를 달았습니다. 자, 얘는 2번 장이에요. 아따, 허옇죠? 어린 새끼들이라는 얘기예요. 어린 벌들. 자, 여기도 보면 왕대를 달았어요. 여기도 달려 있고. 이 2번 장에도 왕대를 달았죠. 왕대를 자꾸 제거하면 얘네들이 이 사이에다 달아요. 왕대를 요 소비 사이에다가. 그러면 이게 벌이 감싸고 있으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놓치죠. 그러다가 분봉이 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번 장 보겠습니다. 자, 지금 외측에 보온재 있던 거 제거해 버렸어요. 올해부터는 보온재를 넣지 않는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번 장입니다. 야, 곧 있으면 터져 나오죠. 자, 1번 장에도 하단에 여기 왕대를 달아놨어요. 알은 없는 것 같고요. 자, 분봉 낼 때는 이런 장이 좋죠. 자, 얘는 어때요? 어둡잖아요. 남색이에요. 봉판이 다 남색입니다. 이 곧 있으면 이제 다 터진다는 얘기예요. 자, 안에들이 터지면 엄청난 양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분봉을 낼 때는 요런 놈들을 봉판 하나를 가지고 여왕과 함께 가져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놈들은 며칠 안 있으면 태어나기 때문에 요 상태로 여왕만 붙여서 분봉 내고 밥장 하나 달아줘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분봉 내기는 가장 좋은 봉판이죠. 앞뒤로 꽉 찼고 가쪽으로 또 애벌레 알이 다 들어있고 밥장만 하나 딱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놈들. 이게 최고의 분봉 낼 때 가장 좋은 색깔이죠. 이런 색을 가지고 있는 건 곧 있으면 태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봉충에서 12일인가요? 14일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곧 있으면 아내들은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일주일 안에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1번 장부터 3번 장까지 왕대가 다 달려 있어요. 그리고 아까 3번 장인가요? 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 그 얘기는 얘네들은 얄짤없이 무조건 분봉을 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꽃이 피는 게 없죠. 근데 갑자기 꽃이 피기 시작하더니 벚꽃까지 피기 시작합니다. 삼벗이라고 하죠. 따뜻한 곳의 삼벗은 지금 개화를 시작을 했어요. 뭐 제 봉장에 있는 벚꽃나무는 아직 개화를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여왕을 빼내야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재봉장에 벚꽃이 핀다 그러면 여왕을 빼내야 됩니다. 왜? 왕대를 제거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분봉을 하고 이 양을 가지고 아카시 꿀을 먹겠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네들이 요놈들을 분봉을 시켜버리면 지금 이 태어난 어린 벌들이 생명이 좀 길어져요. 새끼를 기르는 것도 아니고 뭐 보모 역할을 이제 안 하죠. 여왕을 빼내버리면 여왕이 태어나서 산란이 교미가 될 때까지 야네들은 보모 역할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조금 길어지는 거죠. 아이고 이거 또 언제 놀래서 죽었네. 아이고 이게 3일이죠 3일 3일 만에 소비 한 판은 아닌데 거의 소비 한 판의 산란을 다 갔습니다. 이게 봄의 정령 목기입니다. 목기 이때만 가능한 거죠. 요런 놈 같은 경우는 가져가 봐야 좋을 게 없어요. 분봉할 때 요런 놈은 가져가서는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있는 새끼들을 키우고 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린 벌들밖에 없기 때문에 화분을 채취해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꿀을 채취해오지도 못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한꺼번에 알이 쫙 깔렸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좋은 산란판을 한 판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에요. 벚꽃 피기 직전. 엄청난 탄력을 받아서 산란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밥장은 항상 묵직해야 한다. 밥장에 밥이 모자라기 시작하면 산란을 줄입니다. 외부에서 이제 꿀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줄이지 않지만 외부에서 꿀이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밥장이 없다 그러면 여왕이 산란을 못 가요. 그러니까 충분한 양의 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주 일요일 정도 되면 이 왕대가 어느 정도 클 겁니다.
근데 왕대는 밀봉이 된 상태에서 분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일 벗이 이번 주 내로 핀다면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밀봉할 때까지, 왕대가 밀봉할 때까지 기다려서 잘못하면 분봉 나가버린다는 거죠. 아직 제 봉장에는 벗이 안 폈습니다. 안 폈으니까 괜찮죠. 결과적으로는 여왕의 태어나는 날짜 16일입니다. 숫벌이 태어나는 날짜 24일입니다. 일벌이 태어나는 날짜가 21일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숫벌을 제거한 이유는 뭐예요? 분봉을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숫벌을 제거를 하는 거죠. 왜? 야네들은 여왕을 만들기 전에 다량의 숫벌을 먼저 생산합니다. 숫벌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여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야 교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숫벌을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야네들의 분봉은 늦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그렇죠. 진드기 농약을 안 하고 싶은데 작년에 너무 많이 당해서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 진드기 농약이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좋을 게 없습니다. 자, 진드기가 번성을 잘한다? 그럼 내 벌통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봉군이 지금처럼 이렇게 틈없이 봉군이 있는 경우는 진드기가 산란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드기는 이 온도에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명이 짧아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봉군 세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진드기 수는 그만큼 적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혹시나 해서 개미산을 했습니다. 진드기가 있었냐? 없었습니다. 물론 바닥에 떨어진 건 있었어요. 작년에 죽은 건지 올해 죽은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한테 왜 제가 진드기가 확인이 안 되는데 왜 개미산을 했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개미산에도 문제가 없다. 개미산 1cc가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지금은 화분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화분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진드기가 그 화분 꽃 위에 올라가서 벌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벌 등이 엎혀서 들어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벌통 내에 진드기가 있는 게 아니고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죠. 이 들어오는 진드기들이 이렇게 강군인 경우에는 번성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번성을 하긴 하겠지만, 왜? 진드기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자, 일단 진드기가 들어왔다 쳐요. 진드기가 들어왔는데 그럼 어떻게 진드기 잡이를 할 것이냐? 일단 돌아다니면서 산란하는 놈을 잡아야 돼요. 진드기가 4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최적화된 환경에서. 근데 이와 같은 강군에서는 최적화가 아니죠. 왜? 온도가 높기 때문에 진드기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4마리 낳기가 어렵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얘네들이 한 마리도 못 낳고 죽냐? 그건 아닙니다. 최소한 한두 마리는 낳을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개미산을 해서 진드기를 확인을 했단 말이죠. 진드기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 진드기는 이미 내 벌통 안에서 산란을 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죠. 자, 어디에 산란을 하죠? 애벌레에 산란을 합니다. 알에는 산란하지 않습니다. 자, 애벌레에 산란을 하고 이 애벌레가 봉충이 되면 그 안에서 본격적으로 체액을 빨아먹고 커가요. 그러니까 내가 개미산을 한 번 했을 때 진드기가 한두 마리라도 보였다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봉충에 또는 애벌레의 진드기 알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애벌레 알이 있고 봉충 안에는 이미 진드기가 성장해서 체액을 빨고 있겠죠. 그럼 봉충은 며칠 만에 태어난다고 그랬죠? 14일인가 그렇습니다. 12일인가 14일 만에 봉충에서 벌들이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산을 해야죠. 14일 만에 봉충에서 벌들이 깨어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방제를 할 건지를 계획을 세워야 돼요. 왜? 진드기가 깨어났다고 해서 바로 산란을 하지 못합니다. 진드기도 마찬가지로 교미를 해야 돼요. 교미를 해서 알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산란을 못합니다. 그럼 이 안에
순놈의 진드기와 암놈의 진드기가 다 있어야 돼요. 뭐 운 좋게 밖에서 들어온 놈이 암놈이 따라 들어와서 바로 교미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럼 모든 생명은 태어나자마자 교미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장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놈이 바로 개미산을 맞고 떨어졌을 수도 있고 이미 산란을 진행 중인 놈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며칠을 잡아야죠? 14일을 잡아야 됩니다. 내가 개미산 한번 쳤더니 바닥에 진드기가 한두 마리 보이더라. 그러면 앞으로 14일 동안은 방제를 해야 돼요. 자, 14일 동안 어떻게 방제를 할 거냐? 봉충에서 태어나는 진드기는 바로 교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하루 이상은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 하루는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은 개미산을 계속 해주는 거죠. 자, 개미산을 위에다가 개미산 용기를 놓고 30cc를 넣어서 꾸준히 한다고 해서 방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생각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네들이 이렇게 강군이고 개미산이 끝없이 나오면 결국은 선풍기를 만듭니다. 선풍기를 만들어서 개미산을 한쪽으로 몰아서 빼내버려요. 그러니까 그 개미산은 안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개미산이 정확하게 이 안에서 작용을 하게 되면 여왕이 산란을 못합니다. 그럼 3일 동안 우리가 개미산을 이 안에 3일이나 4일 동안을 넣어놔요. 그러면 4일 동안 여왕은 산란을 못한다는 결과가 와요. 근데 계속 산란을 가고 있더란 말이죠. 내가 개미산을 했는데도. 개미산 용기에 놓고 개미산을 했는데도 계속 산란을 가고 있다. 이거는 개미산의 효과를 못 본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 진드기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드린 게 뭐예요? 1cc입니다. 1cc. 1cc를 한순간에 팍 터뜨려라. 1cc를 한순간에 팍 터뜨리면 이 벌통 안에 모든 공간에 개미산이 일시적으로 다 차버립니다. 그러면 진드기가 피할 곳이 없겠죠. 왜? 벌들이 선풍하기 전에 이미 이 안에 가득 차버린 거죠. 개미산이. 그래서 벌은 공간 개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개미산을 한번 했는데 바닥에 진드기가 떨어져 있더라. 그러면 그 진드기를 보고 앞으로 14일 동안은 내가 방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14일 동안 방제를 한다. 그럼 며칠에 한 번씩 할 거냐? 야네들이 산란해서 진드기가 산란해서 태어난다고 해도 바로 산란을 하지 못합니다. 알에서 태어나도 바로 산란을 못해요. 지네들도 성숙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만 하루는 산란을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순놈이 있어야 돼요. 진드기. 순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순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교미가 안 되겠죠. 그래서 예상 시간을 하루를 더 잡습니다. 그럼 벌들이 화분을 갖고 들어오고 어쩌고 하고 진드기도 성숙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한 이틀 정도면. 그럼 3일째 교미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저는 날짜를 몰라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 뿐이죠.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개미산 1cc를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3, 6, 9, 10이잖아요. 오늘 했으면 오늘 3, 6, 9, 12 5번의 개미산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봉충이 태어날 때까지 끝없이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일 동안에 봉충에서 태어난다. 아니면 14일 동안에 봉충이 되어 있는 게 14일 만에 태어난다. 그런다면 3일에 한 번씩 개미산 방제를 하되 오늘 하고 3, 6, 9, 12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6번 되겠네요. 그럼 4일에 한 번씩 하면 오늘 하고 4, 8, 12 5번 되겠네요. 이 주기적으로 개미산 1cc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30cc를 이 벌통 안에 넣고 개미산 용기로 조금씩 희발하게 만들어 봐야 그 효과를 못 본다고요. 진드기가 많은 시점에는. 그러나 1cc의 개미산을 리얼 허니 제품으로 1cc의 개미산을 쫙 쏴버리면 한순간에 공간을 모두 채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미산은
내가 방제를 어떻게 했느냐가 문제예요. 무조건 나는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봉충의 기준으로 했느냐 아니면 내 식대로 그냥 내 맘대로 했느냐, 남들 하니까 따라 했느냐, 이게 틀리는 겁니다. 내 벌통에서 진드기를 봤으면 내 벌통의 봉충을 기준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며칠이다? 14일인가 그럴 겁니다. 봉충에서 14일인가 12일인가 그걸 계산해서 3일에 한 번씩 리얼 허니 제품으로 촥 한 번에 훈증을 딱 해서 한 번에 개미산을 가득 채워주라는 얘기. 이 공간을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주라는 얘기죠. 개미산이 한꺼번에 이 공간을 탁 채우게끔 기화돼서. 그럼 벌들이 이걸 빼내는데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더 빨리 빼내긴 합니다. 근데 30분 있다가 뚜껑을 열어보면 이 개미산 냄새가 없어요. 한 10분 정도 있다가 뚜껑을 열면 개미산 냄새가 팍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여유롭게 약 30분 정도 개미산을 투여하고 약 30분 정도 있으면 공기 정화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왕은 잠깐 멈칫했다가 공기 정화가 끝났기 때문에 재산란을 가는 거죠. 30분 만에 재산란을 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진드기 방제는 여러분이 생각 좀 하고 하셔야 돼요. 무조건 남 따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장수 농약 농법이 있는 곳이 있다면요, 벌 세력이 계속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제자리를 계속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나 또는 벌이 조금씩 시간이 가면 빠지는 느낌을 받아요. 이런 경우에는 진드기 기가 막히게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장수 농약 농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진드기는 폭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장수 농약 농법은 불법, 무대포, 무분별한 농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드기의 천적을 모두 싸그리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온 곳에 진드기가 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 천적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벌들이 나가서 진드기를 얻고 들어올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다가 내 벌이 장수 농약 농법에 불법, 무대포, 무분별한 농약 농법에 노출이 됐다. 그러면 이 안에 농약이 잔류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벌들이 성장을 못합니다. 성장을 못하면 이 안에 있는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낮아져요. 온도를 올려서 계속해서 육아를 해야 되는데, 어린 벌을 키워야 되는데 온도를 올릴 벌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벌통 내부의 온도가 어떻게 되냐? 낮아집니다. 낮아지면 진드기가 엄청나게 성장을 잘한다. 결국 네 개의 알을 낳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증소를 한 발 늦게 함으로 인해서 진드기의 개체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해요. 왜? 그만큼 벌이 많은 상태에서 소비가 적으면 벌이 응집이 강하기 때문에 진드기가 산란을 제대로 하루 다니지를 못한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무분별하게 계속해서 그냥 벌 많네 또 넣어주고 벌 많네 소비를 계속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공간이 넓어지죠. 그러면 여왕이 이쪽 저쪽 산란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드기가 활동하기 아주 좋은 조건이 갖춰지는 거죠. 진드기가 내가 진드기 약을 쓰지 않고 개미산 1cc로 방제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일단 내 벌 상태가 좋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항상 좋은 온도를 유지해 줘야 된다. 높은 온도를 유지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 안에를 따뜻하게 보온을 해서 온도를 유지하면 어떤 효과가 나죠? 벌이 퍼져 버립니다. 벌이 퍼지면 오히려 진드기가 더 잘 성장해요. 그러니까 보온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보온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보온을 안 해야만 얘네들이 응집을 하게 되고, 응집을 하게 되면 열을 올리게 돼 있고, 진드기는 그 사이를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를 못합니다. 무조건 남들 따라서 나도 똑같이 방제를 했다고 해서 진드기가 방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리메이크 하세요. 머릿속으로 리메이크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내 머릿속으로 그 영상을 만들어서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더라. 진드기의 성장은 장수 농약농법이 펼쳐진 곳에서는 무조건 주의를 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자기 머릿속에 이미지를 계속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방제를 할 건지. 진드기에 관한 방제는 제가 영상으로 계속 남겨놨어요. 해마다 남아 있습니다. 영상이. 어떤 때 진드기가 급성장을 하는지도, 농약 쓰지 않고 여러분이 진드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도.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진드기가 왜 많은지, 나는 농약을 열심히 잘 쳤는데 왜 진드기가 많은지, 그 진드기로 인해서 벌이 망가졌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드기로 인해서 벌이 망가진 게 아니라 벌이 망가졌기 때문에 진드기가 확장을 한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벌이 죽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진드기가 들어와서 내 벌을 망쳤다, 웃기는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진드기가 들어와서 내 벌을 망친 게 아니라 장수 농약농법이 내 벌을 망쳤고, 내 벌을 망친 뒤에 온도가 낮아지니까 외부의 진드기가 들어와서 살기 좋은 조건이 된 겁니다. 벌통이. 그래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거죠. 결국은 뭐다? 농약이다, 이 얘기입니다. 장수 농약농법이 내 주위에서 펼쳐진다? 펼쳐지면 어떤 결과가 오냐? 진드기를 잡아먹는 천적을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왜? 전라북도 장수 농약농법은 불법 농약농법, 무대포 농약농법, 무분별한 농약농법이기 때문에 모든 곤충을 싸그리 다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진드기 한 번 급성장하면 야네들 잡을 천적이 한 마리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드기가 급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꽃마다 진드기가 어마어마한 양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수 농약농법에 내 벌이 피해를 봤다. 그러면 무조건 진드기는 엄청난 양으로 확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내 벌통이. 왜? 장수 농약농법에 얻어맞아서 벌들이 제대로 크지를 못해요. 그럼 냉해지겠죠. 그럼 진드기 한두 마리 들어와서 확장하기가 좋아요. 왜? 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잘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마리까지 산란을 가겠죠. 장수 농약농법에 내 벌은 죽어가고, 그걸로 인해서 진드기는 급성장하고, 진드기가 또 내 벌통에 새끼들의 체액을 다 빨아먹고, 그래서 문열이 벌들이 태어나서 제 역할을 못하고, 그러면 진드기만 엄청나게 키우는 결과가 되는 거죠. 제 영상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장수 농약농법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진드기가 왜 성장하는지까지 얘기 다 해놨습니다. 지난 영상 찾아보세요. 해마다 들어있어요. 벌 어떻게 키우는 건지도 해마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 벌통은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벌통은 이번 주 중으로 분봉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놈은 분봉열이 강한 놈이라 제가 일요일인가요? 일요일인가에 분명히 알이 들어있는 왕대를 제거했어요.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왕대를 만들어서 산란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자면 야는 일요일날 제가 왕대를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열심히 왕대를 만들었다 쳐요. 자, 좀 강하게 줘서 일요일날 왕대 넣고 그날 바로 산란을 했다 쳐요. 그러면 오늘이 일, 월, 화, 오늘이 3일째입니다. 근데 알에서 안 깨어났잖아요. 하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는 잘 안 보여서 깨어났는지 안 깨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는 분명히 안 깨어났어요. 맨 안쪽에 있는 건 깨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3일을 먼저 추는 겁니다. 일, 월, 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봤잖아요. 화요일날 수, 목, 금. 금요일 되면 로얄젤리를 엄청나게 품어줄 거라는 얘기죠. 금요일 정도 되면 로얄젤을 엄청나게 품어줄 것이고, 일요일쯤 되면 봉을 할까 말까, 시간을 빠르게 줬을 때 일요일쯤 되면 밀봉을 할까 말까 그런 상태가 되고 로얄젤리가 가득 채워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날 요놈은 분봉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봉을 해서 또 신왕을 길러낼 것이고, 그리고 그 신왕으로 이 벌통은 이제 신왕이 교미가 되면 어마어마하죠. 그럼 뭐 해야 되죠? 바로 역계상 타로 올라갈 겁니다. 분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역계상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놈은 이번 주 중에 다시 한번, 이번 주 일요일날 분봉을 할 건지 아니면 더 기다릴 건지는 이번 주 일요일날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벌 키우는데 특별한 거 찾지 마십시오. 벌 키우는데 특별한 걸 얘기한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양봉원이다, 벌 팔아먹을 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벌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벌은 여러분이 집안에서 아이들 키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 특별한 농약, 특별한 약을 쓰는 것들은 전부 무시하셔도 돼요. 벌은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